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 단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재수 의원께 간략하게 한번 여쭐까요?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의 거취 문제, 이른바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이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나를 찾아와서 불교계가 정청래 의원 때문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니 당을 위해서 좀 잠시 당을 떠나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당을 떠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 방송 나와서 나도 내 생각에도 정청래 의원이 좀 잠시 당을 떠나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고요. 첫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하세요. 당이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일단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계가 지금 당 차원에서 숱하게 많은 이제 사과도 하고 또 조계사에 가가지고 3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108배도 하고 또 여러 경로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불교계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가지고 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이 이핵관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요즘 이제 핵관이 이제 뭐 이게 유행어처럼 되는데 요즘 세대는 이 말을 줄여서 표현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윤핵관이라는 말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회자되는 뭐 이야기다 보니까 빗대서 이핵관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고 이핵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정청래 의원께서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본인이 판단해야 될 일로 이걸 가지고 뭐 탈당을 해라 말아라 뭐 이렇게 당에서 뭐 공론화될 가능성은 없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핵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네요. 아니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윤핵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핵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윤핵관이죠. 핵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신의 실명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고 이른바 핵심 관계자라는 이야기로 언론 기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시키려 한다. 뭐 이게 이른바 핵관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경진 의원처럼 제가 핵관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핵관이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어쨌든 의견은 많이 개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정청래 의원이 핵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내에서는 또 없다고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참 말의 앞뒤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잠시 대선 때까지만 탈당해 있으라는 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쇼할 거면 뭐하러 탈당을 시킵니까? 진심으로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정청래 의원의 얘기가 옳았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반대라고 얘기를 하든지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저런 식의 쇼만 하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얼마만큼 신뢰가 있느냐 그 반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정청래 의원이 먼저 SNS에 글을 올린 게 최근이거든요. 이핵관 측 이핵관이 찾아와서 당을 떠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후보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을까요? 정청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후보님 뜻이라면서 핵심 관계자가 탈당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계 문제는 뭐 그 민주당의 문제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경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가 아니 정청래 의원이 왜 탈당을 해야 합니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좀 경과를 보겠습니다라고만 답변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는 이야기는 또 굳이 안 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또 다른 관측, 추측을 나올 수 있는 답변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이제 심정을 이제 표현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런데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발언을 민주당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동강물을 팔아다가 돈 벌었던 봉이 김선달을 불교계에 빗댄 것은 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일정한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건 정청래 의원 개인의 발언인데 이거를 이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의 문제로 지금 불교계는 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죠. 그러한 측면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신 의원,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는 그 이유, 문제의 발언,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이야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 전부터 예. 거슬러 올라가는 예. 거죠. 그때 이제 전지수 의원님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해운사에 가면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런 통행세가 어딨냐? 이거 대동강물 팔아먹으면 봉이김산다라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질타성 질의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계에서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그냥 일종의 단초가 된 것이고 불교계에서 기본적으로 쭉 몇 년간 있었던 기류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 정부 들어서 좀 불교계가 기본적으로 계속 푸대접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줄곧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런 게 단초가 된 거죠. 단초가 되고 두세 달 동안 정청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선거 때가 돼가지고 다시 불교계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접촉이라든가 이런 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불교계와 얘기할 용의가 있다면 이러이런 얘기를 한 정청래 의원을 출당시키거나 하는 행동으로서 뭔가를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핵관을 까지 이제 논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지난해 국정감사장으로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발언 어떤 내용인지 그 당시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가 떨어져 있는데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의 세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합리적입니까, 청장님?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조계종, 그 환경부와 여러 차례 저희가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재 예,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산에 등산을 할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아주 유명한 사찰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산에 들어가려다 보면은 어떤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죠. 저도 뭐 산 같은 데 많이 찾아다니면 꼭 입장료를 내고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걸 왜 내야 하지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 문제의식을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 건데 불교계는 이게 정청래 의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가 됐지만 절에 사찰 안에 문화재가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가 있는 곳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입장료는 안 받지만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하는데 절은 스님들이 있으니까 스님들이 그걸 또 관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불교계는 아마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스님들하고 만나서 예.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저 입장료 징수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 대부분 사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소유죠. 개인 소유, 사찰 소유 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대부분의 입장료 받는 사찰들의 이제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
조계종 쪽에서는 1년에 2,000원만 내면 지금 조계종 신도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그 신도증을 가지고 있으면 저 입장료가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특히 등산이라든지 산책을 위해서 이제 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굳이 사찰 안에 문화재 관람을 안 하는데 왜 그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심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저 발언을 한 게 지난해 10월 초인데 말이죠. 그 이후에 불교계의 강한 반발, 또 정청래 의원의 사과.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 송영길 대표도 대신해서 사과하고 정청래 의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나오고 한 달쯤 후인 지난해 11월 8일 조계종을 찾아가서 총무원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원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원장님께서 국정감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찔리는 게 하나 있네요. 예. 네.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아이고 불교계 침해를 끼쳐드려서 우리 대표님도 사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참. 불교 문화가 사실 우리 문화의 뿌리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종교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담도 안고 있죠. 언제나 부담을 주면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불교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규제도 제한도 많이 받고 계신 점들을 사실은 이제 각별히 또 살펴야죠. 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좀 빨리 사과를 잘못 생각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고집이 좀 세신 것 같습니다. 표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문화재는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찰은 보통 본사 하나에 수십 점씩 문화재가 있는데 스님들이 사시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의 그 부담이 덜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걸 국회의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조계종 총무원장이 그분이 좀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저 때만 해도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도 사과했지만 저도 또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방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좀 미진한 사과, 마지못해서 옆구리 찔러 절받는 식의 저런 거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사건으로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정청래 의원 대 불교계에 됐다가 그 뒤에는 민주당 대 불교계 이러다 지금은 이제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 대 이재명 선대위 이런 식의 지금 구도로다가 계속 이게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좀 논란과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회관으로 액정되는 당내 문제 이것이 또 이제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선대위, 정청래 의원 어떻게 이제 조율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관심사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탈당이 됐든 어떤 거취 문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안 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그냥 그 현실화돼 버린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께 여쭤봐야 되나요? 일단 전재수 의원님이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례적이에요. 자, 국회의원 한 명이 국정감사장에서 불교계에 대해서 불교계가 반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 사과를 요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반응인데 정청래 의원을 당에서 쫓아내라. 아니면 당을 떠나야 한다.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왜 계속해서 민주당에 있느냐.
왜 불교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던 통행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불교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그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국립공원 안에 이제 절이 있으면 대부분의 그 절들은 이제 천년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의 역사가 1000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1000년이 넘으면서 사실은 이제 문화재의 상당 부분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 문화재의 거의 대부분이 천년 고찰들, 주로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그런 이제 절에 사찰에 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화재로 지정된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 관람료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를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돈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봉이 김선달까지 예를 들면서 했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건 하죠. 다른 쪽으로 또 비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불교계의 대응이 좀 이례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문화재 관람료가 그 한두의 묵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논쟁이 좀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계의 의견이 이제 뭐 전혀 전달 안 되거나 또는 반영 안 된 측면 없이 그동안 이러한 문화재 관람료의 형태로 가져왔는데 그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한 명의 발언을 그 당 전체의 문제로 삼고 더더구나 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21일 날 이제 전국 성녀 대회를 개최를 한다는 거죠. 내일이죠, 내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어떤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불교계가 일반적으로 대응했던 형식과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불교계에서 조금 좀 민주당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이번에 박문신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왜 불교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느냐. 정청래 의원 한 사람의, 집권당 의원 한 사람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 기사,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 지난 7일자입니다. 내일 어쨌든 전국 승려대회를 열겠다, 강행하겠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종교 편향이 있다. 불교계의 반응이 뭐냐? 지난해 성탄절에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벌인 캐럴 캠페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왜 천주교, 카톨릭에만 이런 예산 지원을 하느냐? 이것도 특정 종교 편향에 해당된다고 불교계는 판단하고 있고 그 당시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총무원장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캠페인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조계종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미사에 참석하거나 카톨릭 성직자 접견했던 일,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했던 천지남 성지순례길 조성 등을 놓고도 조계종에서는 종교 편향, 불교 폄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 이것까지는 나왔는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종단 실세로 꼽히는 전임 총무원장, 아마 자승 스님이죠? 전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을 지렛대 삼아서 대선 전국에 불교계의 영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 또 조계종 총무원장도 있지만 또 종정 스님도 선출돼야 되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불교계의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박문신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종교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인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항상 보면 불교계가 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게 벌써 3, 4년 전부터 줄곧 진행돼 왔던 거거든요. 그중에서는 이제 지금 천주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대통령 종교가 상대적으로 천주교다 보니까는 그쪽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불교 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은 항상 깎이거나 지원 요청한 것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이라는 게 이 발언 그 자체보다도 누적돼 왔던 불만이 이걸로 다 표현된 것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시기점으로 논란이 된 게 내일 마침 해인사에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송영길 대표가 갈 예정이거든요. 네. 갈 예정이고 이 행사 때문에 지도부가 굉장히 불교계하고 나름대로 다시 화해하고 다시 얘기 나눕시다. 저희들이 자성하고 반성하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건데 이 부분이 다시 또 논란이 되면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와 정치 문제가 이렇게 좀 섞여 있다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또 혹은 패널들의 이야기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다시지 않습니까? 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골라서 오늘 출연하신 세 분 패널들께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일선의 사찰들 불교계하고 국민들의 의식의 괴리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 등산이건 어쨌든 관광이든 간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찰의 구체적인 문화재를 사찰을 피해서 옆으로 등산을 가는데 내가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인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입장료 내는 데서 이렇게 돌아 나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불교계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스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부분 문화재고 국가 문화재고 이 국가 문화재는 사실은 국가의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찰의 스님들이 이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지 보수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문화재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상 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를 해서 이 역할을 스님들에게 대신 맡겼고 사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적절한 문화재 관리에 따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집권 여당의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 이걸 법에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왜 비난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결정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그 입장료 받는 또 그 뒷산이 산이 대부분은 조계종 소유의 산들입니다. 조계종 소유. 네. 예. 그러니까 그 산이 그건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산들이 실은 그 해당 사찰의 소유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개인 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갈 국립공원인데도 그 사찰 이런 사찰의 땅은 다- 법적인 예. 소유권자는 해당 사찰인 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국유 소유라든지 다른 소유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은 조계종이다 뭐 그런 유머 아닌 예. 유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 현실적인 필요성. 그다음에 조계종이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인 산에 들어가는 어떤 것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계종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걸 국민들의 단순한 정서를 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이건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대안으로 이게 구례 화엄사 말사인 연곡사라고 하는 절이 네. 있습니다. 이 연곡사에서 한 4, 5년 전에 이게 화엄사 주지 스님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이렇게 3자 MOU를 체결을 해서 전폭적으로 이 입장료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차피 산에 등산을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또 해당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많이 찾아오는 게 필요하니까 입장료를 사찰에서는 전폭적으로 그냥 면제를 하되 이 운영과 또 관련된 문화재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상당 정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3자 MOU를 체결하면서 이걸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부나 여당 또 뭐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이렇게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논의할 때 꼭 반영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각 종교 지도자들을 꼭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의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의례적인 행보이긴 합니다만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각 종교계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선 후보가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줘야 하는 것이겠죠. 현재 민주당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조차 정청래 의원이 당을 위해서 잠시 당을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 조계종에서는 내일 전국 승려 대회까지 예고하면서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가 조계종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뜻의 108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영상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유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108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 소속의 의원님의 이 부적절한 말씀으로 인해서 불교계의 마음을 어지럽힌 또 우리 민주당과 불교계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저희 여러 의원님들이 다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그 뜻으로 또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불의와 화재의 사상으로 앞으로 불교계와 의원님들 간에 많은 소통과 그리고 화합이 이루어져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조계종 총무장이 말씀하신 불의와 화쟁이라고 하는 뜻. 화쟁은 아마 더 큰 차원에서의 통합을 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불의는 말 그대로 둘이 아니다. 역시 통합, 하나됨. 이걸 강조하는 불교 용어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저희가 영상들을 쭉 찾아봤더니 전재수 의원님. 예. 민주당은 정말 고민되긴 하겠다. 그 조계종에 찾아가서 108배, 사죄의 108배를 하는데 또 정청래 의원이 현장에 같이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당히 이제 불편하겠죠. 예. 왜냐하면 어떻든 자신의 발언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108배를 하고 당대표,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불교계의 마음을 얻으려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할 리는 없죠. 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 후보 부인도 지금 이제 경상북도에 가 계신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에 가서 스님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이제 대표적인 사찰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주지 스님들께 여러 가지 설명들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모든 구성원이 나와가지고 나서서 지금 이제 이 좀 불편한 불교계의 마음을 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이 정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불교계의 큰 스님들이나 또는 어르신들께 또 각 지역의 중요한 사찰의 주지 스님들께 이 좀 뭐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좀 품이 넓은 그런 이제 마음으로 민주당의 이러한 이 사과를 좀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말 정중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난처하시겠습니다. 난처합니다. 전재수 의원은 정청래 의원 탈당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해관이 아니라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예. 또 국회의원 개개인은 또 이제 헌법기관이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뭐 다른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라면 만약에 죄송합니다. 복잡할 것 같아요.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저런 발언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시켜도 예.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 문제는 말이죠. 아까 우리 불교계 역사가 10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생각도 나요. 신라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왔고 2차 돈이 순교하면서 순교할 때 목에서 흰피가 났다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서 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교의 역사는 호국불교. 그러니까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 있기까지 불교의 역할은 대단히 컸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불교를 신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마다 종교개혁, 꼭 불교만 아니라 뭐 기독교든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또 다른 종교든 항상 대선 때마다 그 종교계의 영향력을 좀 더 극대화하려는 우리가 정말 표가 많거든요. 이렇게 정당과 대선 후보를 압박해서 종교계의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사실 정교 분리가 인류가 좀 더 이렇게 진보해 나온 방향인데 여전히 우리 내부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이 정교 분리가 조금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박문신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정교 분리까지의 논을 단계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요. 정치에 다만 정부가 개입하는 그렇죠. 듯한. 다만 이제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어딜 가든지 단 한 표가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절박함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선거 대책본부를 만들게 되면 그 밑에 직능위원회라는 해가지고 모든 직능단체를 다 포함시켜서 만나고 거기에 대한 대표자와 접촉을 하고 이러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종교단체거든요. 종교라는 게 그 3대 종교만 이렇게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연대성, 네. 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네. 그럼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아, 표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또 상대방 쪽은 또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뭐랄까 우리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국가적 지원, 더 많은 관심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청래 의원은 어쨌든 탈당 의사가 절대 없다. 그리고 그동안 불교계에 사과를 했고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준비를 해서 정청래 의원 나름대로 불교계에 어떤 사과의 뜻을 충분히 밝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전국 승려대회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계종에서는 예정대로 승려대회는 열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맞불 차원에서 승려대회 맞불 차원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또 촛불 집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 상황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무속 논란, 아까 직능본부 이야기를 박문신 의원이 해주셨는데 대선 때마다 모든 후보 진영에서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 사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다른 종교, 뭐 기독교라든가 카톨릭이라고 하든가 또 뭐 불교라든가 이쪽 진영을 염두에 둔다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였다라는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 직능이나 혹은 뭐 명칭이나 소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술인들 관련된 단체도 아마 틀림없이 뭐 그 소속 단체의 아마 수뇌부들에게는 뭔가 위촉장이라든지 뭔가 역할이나 뭐 이런 간담회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중에 지금 논란이 됐었던 분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락날락 하셨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종교와 관련된 보편적인 국민의 의식 그리고 어디까지가 종교고 어디까지가 종교가 아닌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 농담 삼아서 하는 게 모든 일간지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가 실리잖아요, 보면. 근데 저 목사님이나 저 신부님들 같은 경우 가면 당신 저 전 보러 가지 말고 저기 운세 보지 마 이 얘기를 저 매주 주일마다 하시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경계선 한계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모호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일선 현장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대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김영진 전 의원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점 보지 마 그러는데 혹시 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는데요.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 보면 사이트로 보면 핸드폰으로 5,000원 주면은 그 생년월일 일시하면 이렇게 그건 뭐 점이라기보다는 그건 저기 그의 토정 비결이죠 보면.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씩 봅니다. 이게 저 핸드폰 문자 인증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는 주소창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이 많은데 4개 질문을 저희가 선택을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최경이라고 하는 분, 정청래 의원 말이 맞는데 왜 탈당하라는 건가요? 박영이라고 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교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영건님, 사유지 들어가는데 당연히 허가 받아야지 무슨 소립니까? 김재용님, 사찰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관리비용 드는데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죠. 자, 최경님, 박영님의 의견과 윤영건, 김재용님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이죠. 전재수 의원이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청래 의원 말이 많은데 왜 탈당하라는 건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는 등산인들이 또는 뭐 가족 단위로 좋은 산에 이제 산책하러 또는 등산하러 갔더니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이지? 이렇게 국민들을 의아해하는 것이죠. 근데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불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1000년 되다 보니까 1000년 동안 모든 문화재들이 사실은 이제 불교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 보수하려면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것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선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있어 왔고 그 논쟁의 어떤 타협점으로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을 이제 봉이 김선달에 이제 비유한 것이 이제 불교계의 마음을 상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불교계에 여러 차례 이제 사과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문제는 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종교 편향 논란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종교 편향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서울을 봉헌하겠다. 하나님한테 봉헌하겠다. 이 정도 뭐 돼야 이제 종교 폄하 정도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 폄훼를 했다. 불교를 폄훼했다.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아서 그것에 대한 논거 자료를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종교 폄훼, 불교 폄훼를 했다거나 종교 편향을 했다라고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들어가는데 당연히 허가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사찰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관리비용 드는데 당연히 내야지. 정청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저 얘기들을 사찰의 스님들하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하고 비슷한 생각을 저도 잠시 할 때가 있어서 사찰의 스님들께 이제 개별적으로 만날 때 여쭤봤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분명히 이해를 했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접 스님들을 만나서 그 상황을 좀 여쭤봤으면 사찰의 사유지고 문화재 관리, 국가가 해야 될 문화재 관리 기능을 사찰의 스님들께서 대신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법상의 법적 근거가 있다. 이 답변을 정청래 의원께서 들으셨다면 정청래 의원 정도의 지식 수준이라면 충분히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저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 아마 대화나 상황 이해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정청래 의원이 저 당시 국정감사장 질문을 할 때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표현만 안 썼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교계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지점 분명히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불교계의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민주당도 나서서 사과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가서 108배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당에서 집권당에서 소속 의원 보고 다른 의원이 좀 탈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인이 나갈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것 같고요. 불교계도 이 정도 또 민주당에서 사과하고 충분히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데 우리 불교를 믿지 않아도 산에 가면은 사찰에 가면은 그 엄숙한 분위기, 고요한 분위기가 좋아서 뭐 이렇게 사찰 쭉 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분들에게 사찰은 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한데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사찰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불교계가 계속 강경하게 나가다 보면 자칫 이런 분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불교계에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